8살 나이에 과부가 돼서 핏덩이 같은 아들까지 뺏기고 궁에서 쫓겨난 천추태후. 천추태후의 그 상심과 공허함은 날마다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상처뿐이었던 천추태후의 마음을 위로해줄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 남자가 생겼나? 새로운 남자. 새로운 남자? 바로 천추태후가 사랑에 빠진 겁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천추태후의 외로움을 파고든 인물. 그 남자의 이름은 김치양이었습니다. 지치고 고된 마음을 김치양에게 위로받으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어떻게 만났지? 김치양은 이 당시에 이렇다 할 관직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천추태후의 먼 외가 쪽 친척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추태후 고향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궁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궁에서 쫓겨나서 또 왕후가 이렇게 아무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맞네. 왕의 딸과 손녀는 왕실의 남자, 그러니까 왕씨성을 가진 남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은 아이고야 멈출 수가 쉽지 않죠.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예. 주변을 속여가며 위험한 사랑을 이야기하던 천추태후. 그런데 둘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김치양이 스님 행세를 하며 천추태후의 거처에 들락날락한다는 소문이 천추태후의 오빠 누구? 성종. 맞습니다.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종은 수치스러운 이 왕실 스캔들에 크게 분노했고요. 김치양의 볼기짝이 터지도록 이 곤장을 때리군요. 유배까지 보내버립니다. 자, 그렇게 금지된 사랑이 끝나고 천추태후는 다시 한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연인과도 생이별한 상황이에요. 뭐만 하면 다 생리별이네요. 진짜로. 천추태후는 참담한 심정에 이를 갈며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어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그런데 990년 12월 모든 것을 잃고 좌절 중이던 천추태후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 왕송이 나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다. 오빠 성종이 후계자를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세자 책봉이 된 거군요. 왜냐하면 즉위 9년이 되도록 성종에게 후사가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7년 뒤인 997년 천추태후의 오빠 성종이 38살 나이로 병사하면서 마침내 누가 왕위에 오른다? 왕손. 그렇죠. 18살 나이로 고려 제7대 왕 목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이 아들 목종이 즉위하면서 천추태후는 궁궐에서 쫓겨난 지 무려 16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6년이란 세월은 모자에게 너무도 멀고도 긴 이별과 같았을 겁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목종은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궁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바치죠. 바로 천추전, 천년의 가을이라는 뜻으로 어머니가 오래오래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라며 선물한 겁니다. 천추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고요, 천추태후의 그 위상과 입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천추전에 사는 태후라고 해서 천추태후로 불리게 된 겁니다. 이름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낭만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운 아들과 재회한 기쁨도 잠시 천추태후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각색해 봤는데요. 자, 어디 한번 우리 동현 씨와 혁수 씨가 연기 톤으로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네.
제가 천추태우군요. 아, 제가 목종입니다. 궁금하다. 아들, 이 어미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할 테니 잘 들어. 예,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오늘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겠다. 예? 예? 어머니, 저도 18살입니다. 왜야? 예,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도 메이야가 나오네요. 천추태후가 아들 목종을 대신해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른바 삽정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추태후의 숨겨진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주자마자 천추태후가 궁으로 바로 불러들인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 아, 김치향. 그렇죠. 천추태후는 유배지에 있던 연인 김치향을 불러들여서 곧장 정칠품 한문 통사사인에 임명합니다. 비록 하급 벼슬이었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죠. 궁중 의례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김치향은 궁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면서 천추태후와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천추태후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으며 김치향은 권력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가죠. 맞아. 정칠품 한문 통사사인에서 정이품의 네? 우복야와 삼사사로 초고속 승진. 그 들렸다 안 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총일품 어머. 판사사까지 올라간 김치향. 김치향은 국가의 금고를 틀어줄 수 있었습니다. 금고를 만지면 그 어? 금고가 결국에는 관리의 인사권이 모두 김치향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온통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세력이 온 나라에 끼쳤고 뇌물을 공공연히 챙겼다. 그러니까 금고뿐 아니라 그 인사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권. 엄청난 부를 쌓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왕실 스캔들로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났던 김치향이 연인 천추태후의 비선 실세가 돼서 절대 권력을 움켜쥔 겁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된 지 오래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대저택 안에서 낮이든 밤이든 거리낌 없이 사랑을 나눈 겁니다. 그래도 목종이 왕인데 이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정권을 주도하고 목종은 반대 없이 따라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목종에게는 실질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16년이나 어머니랑 떨어져 있다가 만났으니까 효심 때문에 말리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의 핵심은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들인 목종은 안주에도 없이 김치향과의 사랑 노름에 빠져 국정의 문란을 불러온 천추태후. 천추태후는 시련에서 벗어나 권력의 맛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 후의 조선에서도 고된 시련 끝에 서서히 여인 천하의 서막을 연 왕비가 등장하니 누구다? 문정왕. 문정왕후. 자, 문정왕후는요 외줄 타기하듯 아슬아슬한 궁중 정치판에서 과연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문정왕후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전이 동공을 매우 박대하니 놀라운 생각을 견딜 수 없다. 세자 인종을 대하는 문정왕후의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 문정왕후가 갑자기 세자 인종을 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건. 양보하겠습니다. 야, 알 것 같아요. 역사에 많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억은 없지만 느낌 왔어. 느낌이 들렸어, 왔거든요. 느낌 왔어. 촉 네. 왔어. 왜 박대했을까요?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맞춰도 되나요? 제발 맞춰주세요.
진원 씨 갑시다. 양보할게요. 정답. 아들을 가졌나요? 정답. 아들?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저랑 같은 생각. 아들을 가졌어요. 이 작전 되게 좋은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1534년 문정왕후가 입궁한 지 무려 17년 만에 왕자를 낳은 거예요. 이때가 문정왕후 34살에 경원대군을 출산한 겁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들 얻었어. 이런 문정왕후 눈에 이제 인종 어떻게 보였을까요? 인종 딱해. 이 세자만 없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잔인하다. 막상 내 친아들을 낳자 17년 동안이나 보호해왔던 세자 인종이 눈엣가시 같아진 거예요. 아들 출산이 문정왕후의 욕망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아들이 없을 때까지는 인종이 잘 성장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문정왕후의 임무였잖아요. 네. 그런데 궁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중종의 아들 경원대군을 낳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세자에게는 자식도 없네요. 만약에 내 아들이 세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동생이 된다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완전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문정왕후는 세자 인종과 그를 둘러싼 세력의 칼끝을 돌린 겁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후계자 계승을 두고 조정은 두 개의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전 씨, 이게 한눈검에 이제 단골로 나오는 소재인데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게 좀 어려운 건 한데 대윤, 소윤. 역시 1급이야. 처음 들어봐서. 바로 대윤과 소윤입니다. 대윤과 소윤은 같은 파평 윤씨 가문입니다. 세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을 필두로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 형제를 앞세워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을 소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두 개로 나뉜 조정, 대윤과 소윤의 갈등은 점점 악화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소가 의심하여 서로 찾아가지 못하고 집을 옮겨 살려는 자까지 있습니다. 친척 가족끼리 그냥 남남 된 거잖아요. 꼴보기 싫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대윤과 소윤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해서 이사까지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윤과 소윤이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그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립니다. 무슨 일일 것 같아요? 팽팽했는데. 1544년 11월 15일 오랫동안 지병을 앓던 중종이 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세자 인종이었습니다. 아들 경원대군의 왕위 계승을 꿈꿨던 문정왕후의 야심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임 끝.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인종이 왕이 되고 대윤이 정권을 잡자 문정왕후의 입지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집니다. 게다가 문정왕후의 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대윤이 아들 경원대군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문정왕후. 문정왕후는 즉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종. 예, 바로 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는 날이 머지 않았소. 오. 언제쯤 죽이려 하오? 와. 문정왕후가 인종을 찾아가 악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대놓고. 기세가 보통이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이때 인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여 아침 처마에 더운 햇빛이 쪼이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대비를 위안케 하였다. 이로써 점점 병을 이루어 조정이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종의 인은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고 효심이 지극하기로 유명한 인종은요. 더운 땡볕에 엎드린 채 문정왕후를 위안을 했고 이로 인해 점점 병을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엎드려 있어서. 네. 아이고 착해라. 심지어 인종이 어느 정도로 효자였냐면 아버지인 중종이 서거하자 무려 6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결국 건강이 나빠진 인종은 알아눕고 만 거예요. 아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져 누운 인종을 보면서 문정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마. 좀만 지나면은 잘 할 수 있겠는데? 자리 할 수 아니 있겠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흐름을 왔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선배님. 맞습니다. 이때 문정왕후의 일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상을 치르면서 인종이 날로 쇠약해지니까 신하들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고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인종은 예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신하들의 요청을 강력히 거부해요.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은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유교적 원칙이었거든요. 이때 인종에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떠올린 묘책이 뭘까요? 뭐지? 바로 문정왕후였어요. 효심이 가득하니까 엄마가 맞아요. 주면 먹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효심이 지극하시니 어머니 말은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문정왕후를 찾아가 아주 간곡하게 청하죠. 대비마마께서 먼저 고기를 드신 뒤에 주상께도 권하신다면 반드시 따르실 것이옵니다. 이때 문정왕후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지현 씨가 잘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이아는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지현 씨가 알 것 한마디가 같은데. 메이아는 확실합니다. 지현 씨 뭐라고 하셨어요? 뭐 예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뭐 왕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 왕의 말을 따르겠사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소? 문정왕후는 자신도 예법에 따라야 한다며 신하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3년상을 저렇게만 계속해 준다면 내게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 HTX가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545년 7월 궁궐 처마에 올라선 내시는 용마루를 밟고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상위복, 상위복. 인종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 어허. 근데 교수님, 인종이 이게 단순한 병사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악화된 인종은 이질 증세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인종의 이질 증세에 상극인 닭죽을 매번 올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문정왕후가 준비한 떡을 먹고 앓다가 죽었다고도 합니다. 국책 사업으로 편찬된 칠록에 문정왕후가 인종을 구박했던 걸 보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문정왕후의 성품상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더 못된 사람이네. 그렇게 인종이 죽고 닷새 뒤인 7월 7일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은 마침내 12살의 나이에 제13대 왕 명종으로 즉위합니다.